네, 안녕하세요. 혈당 다이어트로 총 80kg 감량한 의사이자 혈당 다이어트 글루코핏의 대표 양혁용입니다. 앞으로 혈당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다이어트 중에 가장 못 참겠는 음식 중에 하나인 라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레시피까지 함께 요리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라면이 칼로리가 엄청 높냐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 하니까 하루에 3끼를 다 먹는다고 해도 1200에서 15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라면은 이 다이어트의 적일까요? 네, 그건 이 라면의 영양 성분을 뜯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이 신라면을 예로 들자면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시면은 이제 칼로리는 500칼로리, 그리고 칼로리 측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양 성분표를 하나씩 뜯어보면 탄수화물이 79g, 단백질은 1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대 단백질 비율을 보면은 8대1일 정도로 굉장히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식품인 거죠. 그리고 이 소스에 나트륨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라면이 다이어트의 주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500mg인 반면에 이 신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함량이 1790mg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정리하자면 이 라면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탄수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식이섬유나 단백질 같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면서도 이 필수적인 영양 성분은 굉장히 부족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이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먹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양 성분을 잘 따져보면 하루 한 끼 식사 정도는 굉장히 건강하게 다이어트 중에도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있고 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6가지 종류의 라면을 들고 왔습니다. 진라면, 짜파게티, 신라면 건면, 그리고 신라면, 그리고 불닭볶음면, 안성탕면 이렇게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건면류가 좋습니다. 요즘 시중에 이런 불닭볶음면 처럼 이제 매운맛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라면들이 있는데요. 좀 덜 맵고 덜 짠 라면을 먹으면은 살이 좀 덜 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혈당 관점에서만 보자면 맵고 안 맵고는 혈당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짜고 안 짠 것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을 고르실 때는 뒷면에 이 영양성분표를 꼭 보셔야 돼요. 네, 이제 이 6가지 라면의 영양성분표를 이제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은 이제 칼로리는 500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은 79g, 단백질은 10g. 이 불닭볶음면은 칼로리가 530에 탄수화물이 85g, 그리고 단백질은 12g이 들어있고요. 안성탕면은 525칼로리에 탄수화물이 82g. 진라면 매운맛은 탄수화물이 77g, 그리고 칼로리는 500칼로리. 네, 이 짜파게티가 제가 촬영하기 전에 봤는데 가장 안 좋더라고요. 영양 성분이. 칼로리는 610칼로리, 탄수화물은 96g, 가장 많죠. 단백질은 11g입니다. 짜파게티가 칼로리가 높은 이유는 이 지방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20g으로 다른 라면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면, 신라면 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면 건면은 이제 칼로리가 350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은 68g, 지방은 4.6g으로 가장 적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순위를 매겨보자면 일단 가장 지방 함량이 적고 탄수화물 비중이 낮은 건면이 가장 건강한 라면이고요. 건면을 제외한 면 중에서는 한번 이제 짜파게티가 가장 나쁘고요. 가장 안 좋고 두 번째로 그나마 나은 거는 이 진라면이 탄수화물과 당류 함량이 다른 라면에 비해서 적어서 진라면이 이제 2위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 라면을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면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영양면에서 부족한 것들을 추가해서 먹기만 하면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다이어트 중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 쉽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면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라면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추가해서 먹는 방식으로 두 종류의 라면을 만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레시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간혹 이 라면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라면을 먹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첫 번째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할 수 있는 두부와 계란을 활용한 요리법입니다. 재료는 일단 이 신라면 겉면, 그리고 계란, 이 파송송, 숙주랑 이런 버섯, 양파들로 이제 기호에 맞게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럼 한번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온도 아주 좋아요. 스프의 경우에도 나트륨 함량이 1790g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스프는 이제 3분의 2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하나씩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이섬유를 조금 추가해주기 위해서 양파 손질, 양파를 먼저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손질 완료했고요. 나머지 재료는 이제 좀 이따가 라면 끓고 나서 넣을 때 좀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도 좀 잘라줄게요. 제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잘라서 4조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이제 면을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후레이크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레이크에 보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식이섬유랑 이런 버섯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이건 꼭 다 넣어주시면 좋고요. 콩나물, 파송송 같은 식이섬유를 추가하고, 그리고 두부와 계란을 추가해서 단백질까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지방, 건강한 동물성 지방이 풍부하고, 이제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둘 다 오늘은 넣어서 좀 더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도 추가하겠습니다. 두부는 이제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또 풍부하게 구성을 해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식이섬유, 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송. 제가 또 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손질한 양파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버섯을 잘 활용해 주시면 다양한 요리에서 또 굉장히 풍성한 식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원래 겉면에 있는 탄수화물까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식사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레시피는 낙지를 이용한 라면인데요. 사실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평소 끼니를 조금 부실하게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야식이 당기게 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게 됩니다. 매 끼니를 먹을 때 좀 풍성하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이 라면을 하나를 먹더라도 이렇게 낙지를 활용해서 좀 호화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풍성하게 드시면은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이고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낙지라면을 두 번째 레시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재료는 이렇게 각종 야채들은 똑같은데요. 아까는 이 계란과 두부를 단백질 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이 낙지, 해산물에 들어있는 단백질까지 활용해서 더 한번 풍성한 낙지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겉면이 아니라 이 진라면, 튀김면을 활용해서 해볼 건데요. 겉면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겉면이 없을 때는 이런 일반 라면 면을 물에 끓이고 면을 건져내서 이 물을 버려주시면 이 물에 들어가 있는 기름을 먹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물이 끓는 동안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어떤 단백질, 어떤 해산물을 좀 활용해서 요리를 하면 좋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낙지는 이제 100g에 약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새우는 100g당 18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꽃게도 이제 100g당 18g, 전복 같은 경우에도 100g에 12g 정도의 단백질 함량이 있기 때문에 낙지가 아니더라도 새우나 꽃게, 그리고 전복을 활용한 해산물 라면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닭가슴살은 제가 요리를 해봤는데 라면이랑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산물이랑 좀 같이 활용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라면 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면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는 과정에서 기름을 딱 물에서 쫙 빼고 나서 면만 건져내고 이제 물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요리할 때 이렇게 공기를 활용을 물에서 빼주고 하면 더 꼬들꼬들한 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웃으시죠? 네. 네. 면을 먼저 건져내겠습니다. 네, 건져냈고요. 이 물을 보시면은 아까 겉면을 요리할 때랑 다르게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지방만큼, 기름의 지방만큼 튀김면의 이 지방들을 이제 저희가 덜어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 채소를 추가하는 요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낙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실한데요, 낙지가. 좋습니다. 이제 계란에는 단백질도 많기는 한데 그 노른자가 지방이잖아요. 반면에 낙지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100g에 단백질은 12g 정도가 있고 지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방이 조금 풍부한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계란보다는 단백질만 풍부한 이런 낙지류, 해산물류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걸 잘 아시는데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는 거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식이섬유가 얼마나 많은지를 꼭 한 번씩 돌아보시면은 특히 외식을 할 때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꼭 풍부하게 이렇게 식이섬유를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2가지 라면을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라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재료를 쓰실지에 대한 기준으로는 이 라면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더하라,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글루코핏 어플을 통해서 이 탄단지 비율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탄단지 비율이 첫 번째 레시피는 55대 25, 20, 그리고 두 번째 낙지라면은 비슷합니다. 55대 24, 21 이 비율이어서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제가 한번 밥 먹기 전에 식전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네요. 이제 한번 맛을 보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식사법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지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 드시면 똑같은 라면을 드시면서도 적게 혈당이 올라가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숙주 그리고 파송송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양파, 단백질, 낙지를 먹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면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면을 최단지탄 순서로 드시면 똑같은 라면을 드시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적게 드실 수 있는 식사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이 라면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국물은 어떤 경우에서든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물을 먹지 않으면 훨씬 그거보다 적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물은 먹지 않고 또 밥 말아 먹는 건 안 하는 게 좋고요. 다양한 재료들로 탄단지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제 라면을 이렇게 다 먹어봤는데요. 네, 뚝딱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재료들로 라면 요리를 만들고 또 최단지탄 순서까지 지켜서 먹었는데도 혈당 스파이크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혈당이 올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후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간단한 산책 그리고 계단 올라가기 이 정도만으로도 몸 안으로 빠르게 흡수된 이 탄수화물, 포도당을 바로바로 사용해주는 원리로 혈당 스파이크가 적게 만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면이나 떡볶이나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꼭 식사 후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음식들을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산책을 좀 할 수 있을 때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산책을 제가 한 10분 정도 다녀와서 혈당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산책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계단 오르기만 하시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를 굉장히 잘 막고 다이어트를 정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제 산책
10분 정도 하고 좀 혈당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계단 오르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식사한 지 지금 이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한번 혈당 측정을 해보고 얼마나 혈당이 이 낙지라면이 혈당을 올렸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이 라면을 다 먹었는데 12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라면을 먹으면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였죠? 라면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추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갈 음식들을 먹고 나서는 꼭 식후의 산책, 식후에 활동을 해준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다이어트 중에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트의 주적, 라면에 대한 이야기와 이 다이어트를 할 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로는 이렇게 라면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도에는 스트레스 없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